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찍으면서 때이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낮은 외부 기압과 에어컨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무릎 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여름에 심해지는 관절 통증과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치료를 더 이상 미루지만 마시고 함께 치료법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때이른 여름 때문에 많이들 이 더위에 지쳐서 이 시청자분들, 특히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이런 더울 때, 여름 때 아픈 그 관절 통증이 또 겨울 못지않게 많이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더운 저기압과 축축한 습한 날씨에다가 또 에어컨 바람이 워낙 또 통증을 더 심하게 시리고 아프고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짜증내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들로서 혹시나도 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벌써 너무 더워졌는데 밖에 나가면 더워서 걷기 힘들고 또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무릎이 더 아프다라고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괴롭히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뭐니 해도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관절의 모든 인대나 연골, 그다음에 연골판 이런 것들이 다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무릎 전체가 시리고 아픈 거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리고 쑤시고 아픈 게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 시리고 아픈 것들이 이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의외로 젊은 나이에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릎에 물차고 붓고 아픈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 연골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는 이런 관절 연골 손상으로도 많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어머님, 아버님께 여쭤보면 항상 괜찮다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찮다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제 자제분들 걱정하실까 봐 아픈 거를 잘 표현을 안 하시는데 이게 내가 이거 아픈 거를 좀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면 혹시라도 수술하거나 무서운 수술을 하시게 될까 봐 걱정돼서 계속 병원 가시는 걸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라는 것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자꾸 휘어지고 그다음에 뼈가 또 맞닿는 증상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진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할 때 와서 병원에 와서 진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전에 오셔서 초기에 관리받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참지만 마시고요. 뭐 지난해보다 걷는 거리가 더 줄어졌다면 분명 문제가 있으신 거거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염도 이제 더 이상은 불치병이 아니고요. 우리가 초기에 오면 올수록 우리가 적절한 덜 무서운 또 비용도 적게 드는 이런 간단한 치료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내 무릎에 증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관절염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그다음에 또 물리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얘가 계단을 다니는 게 좀 힘들거나 좀 붓고 아파서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관절염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관리를 못해서 중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충분히 이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재생 주사나 아니면 조기세포 이식 시술을 통해서도 재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덜 아프고 빨리 나을 수 있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이제 우리가 다리가 많이 휘어지고 너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나 도저히 이제 일도 못할 정도 너무 아프다. 이런 분도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요즘에는 무조건 또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네. 좀 덜 아프고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재생 치료나 재생 수술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요.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은 약도 한번 드셔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시다가 그걸로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흔히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주사 치료가 다 같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가 관절염을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연골 주사랑 가끔 너무 아플 때는 이제 뼈 주사, 네. 나 물 좀 마르는 주사 좀 해주세요,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를 많이 놓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 이렇지만 통증만 가라앉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골사도 연골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연골만 살짝 코팅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경첩에 이런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생이 안 돼서 결국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재생을 유도하는 PN 주사나 아니면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인대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증식 주사 같은 것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뼈 주사, 연골 주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본격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증식 주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관절염을 앓게 되면 이 관절이라는 조직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대 염증인데요. 그 손상된 인대 쪽에다가 정확하게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고농도의 포도당이 염증을 삼투압작용으로 염증을 악화시키면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나니까 더 아프고 뻐근하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인체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세포의 성장 인자가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면서 염증이 싹 가라앉고 통증도 그 다음부터 싹 가라앉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사 치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특징들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특징은 말 그대로 주사라서 당일날 바로 치료받고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데나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비교적 짧아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고요. 모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나 무릎이나 어깨, 이런 발목 관절 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몇 번의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치료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발목 등 다양한 관절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계단만 보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었다고 해요. 네, 지금 여기서 시청하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시큰거리고 불편함은 통증 때문에 계단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게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잘 때도 통증 때문에 무더운 여름 때 이제 잠에서 깨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딱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이게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연골이 대퇴활차에 있는 연골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뼈에 부종이 생겨서 뼈가 마치 멍든 것처럼 붓고 아프면 저렇게 하얗게 진한 회색빛이 아니라 하얗게 멍들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아리고 쑤시고 아픈 증상이 호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다행히도 심한 관절염이 진행되기 초기 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한 4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4회 시행 만에 결과적으로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이 시리가 아픈 게 너무 좋아지셔서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검사한 소견에서도 뼈의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많이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사례는 60대 아버님이신데요.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등산하시다가 다치셨대요. 근데 이 주사 치료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63세 아버님이셨는데 젊으셔가지고 등산을 막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뛰어내려고 뛰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뛰어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봤더니 쩔뚝거리면서 병원을 가봤더니 수술을 많이 권하면서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 거다라는 이제 천천병력 같은 얘기를 들어서 근데 수술을 함부로 했다가 또 잘못되신 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수술은 너무 무섭고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아플 때 무릎에 물이 꽉 차고 물이 염증이 인대 염증이 아주 심했었는데 이런 염증 쪽을 증식 주사를 통해서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판 찢어진 부위 쪽을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했더니 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붓기도 싹 가라앉고 5회 시술 만에 결과적으로 이 섬유화된 조직으로 잘 안 물어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또 잘 걸어 다니시고 대신은 지금은 너무 심한 등산은 이제 뛰어다니지 않고 이제 걸어 야. 다니시면서 네. 가볍게 하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